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동현입니다. 네, 이제 감정가 분석은 다 마쳤고, 그 감정 평가서를 분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어떤 그 물건의 가치 분석이 있는지, 그 감정 평가서의 우리가 짚어내지 못한 반드시 반영해야 될 가치 분석에 필요한 부분을 감정평가서에서는 언급했는지 또는 빠뜨린 것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공장의 합리적인 어떤 가치 판단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감정평가서 분석은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수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감정평가서의 가치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물건의 가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대제일동 공장을 의뢰를 받아서 컨설팅을 하고 실제 입찰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오픈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실거래 자료나 이 공장에 대한 어떤 기타 제반 자료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 조사, 정말 필요한 현장에서의 가치 판단, 시세, 평균 표준적인 이용과 뭐 평균 가격,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사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니까 그 점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공장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고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하시고 그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사건 페이지입니다. 수차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의 실거래 사례, 실제 거래한 사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시장 조사 가면 가장 중요한 조사 사항이 되겠죠. 자, 이 많은 실거래가 중에 보시면 우리 본건 대상 물건이 어느 것이냐면 요겁니다. 자, 보이시죠? 요 공장이 지금 현재 경매 나온 공장입니다. 자, 이 공장과 물리적인 유사성, 어떤 기능적인 유사성, 그리고 또 대체 가능성, 이 공장이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치 판단에 있어서의 어떤 유사성이나 대체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찾는다면 인근에 있는 유사한 유형의 물건, 이용 상황이 비슷한 물건들, 요 부근에 있는 물건들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논, 주택, 그러니까 주거와 실제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자,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 뒤편을 보시면 여기 공장과 비슷한 어떤 고철상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뭡니까? 이기는 농지입니다.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를 경계로 여기와 여기는 유사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여기입니다. 뭐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판단은 아주 특수한 능력을 가졌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경험이 있어야만 짐작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도만 봐도 이 물건과 비슷한 것들은 여기 모여 있구나. 따라서 여기에 있는 사례들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기적으로 한 3년 이내의 가까운 시간에, 그리고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가격대의 아주 유사한 이용 상황과 그 이용 현황이 같은 그런 물건을 찾는다면 여기 2019년 5월달에 6억 4,200에 거래된 공장이 있습니다. 자, 본 물건은 여기 아주 인근의 물건이고 유사한 그 형태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여기의 도로 상태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여기 있는 공장은 한 번 더 들어와야 되니까 어떤 도로 상황에 있어서는 이 공장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로 현장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 판단하기가 어려웠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2020년 1월달 가장 최근에 거래된 공장입니다. 7억 5천. 자, 이 두 가지를 이 본 경매 물건과 이 물건과 비교해서 이 총 세 가지겠죠. 이것들을 비교해서 가치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가치 판단, 자, 이 거래, 이 두 가지 거래,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이 두 건의 거래, 자, 이 두 건의 거래가 정말 정상 거래였는가? 매도자, 매수자, 그리고 가격 형성과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개사, 그 3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반영된 거래였는가? 자, 앉아서 이 모니터 앞에서 이 데이터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가정하고 짐작하고 그냥 분석해버리는 거지, 실제로 이 두 건의 거래가 정말 시장 가치가 정상적으로 반영된 정상 거래였느냐는 사실 거래에 참여한 중개사를 만나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정확하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매도자, 매수자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정상적인 판단을 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지금 이제 짐작하는 거죠. 이 주변의 거래 가격, 토지, 면적들을 봤을 때는 정상 가격 수준에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일단 이 감정평가서의 분석 내용과 이 두 가지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이 두 가지도 정상 가능한 거래 범위 안에 있느냐 아니면 터무니없는 가격 차이를 보이느냐, 자, 거기서 판단할 수 있겠죠. 만약 그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강서구 대저일동 3665-26번지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종 일반 주거지요. 자, 여기 보시면 지목이 같고 건물의 그 장부상 용도가 같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보면 바로 인근에 있고 대지는 174평, 연면적 135평, 2013년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 북층 형태의 2층이 있습니다. 토지 정보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공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모두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물과 이 사례는 아주 유사한 외관과 그리고 실제 이용 형태 그리고 크기까지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 사례의 어떤 가치, 가격을 분석해서 현재 이 물건의 가치를 짐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비교 짐작을 왜 하느냐? 자, 왜 하겠습니까? 자, 이거는 경쟁 입찰하는 그 법원 경매 물건입니다. 왜 이런 분석을 하겠습니까? 입찰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경쟁자, 입찰 경쟁자들의 머릿속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그들보다 단돈 1,000원이라도 더 써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쟁하기 때문이죠. 그 경쟁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법원에 가서 그냥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이 물건의 가치 판단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개사의 말 한마디로만 판단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꼼꼼하게 감정평가서를 분석하고 주변의 거래 사례를 분석해서 제가 하듯이 이러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자료 정도를 참고해서 결정하겠죠. 그 참고하는 과정이 바로 이거죠. 옆에 있는 공장이 얼마 거래됐으니까, 평당 얼마 됐으니까 나는 얼마 정도, 이 정도 되겠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입찰하면 되겠네 라는 판단을 하겠죠. 그들의 판단을 예측하고 그 판단 위에 정확한 가치 판단 그리고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 분석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주변에 거래된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서 최종 낙찰가 산정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례 1은 174평에 같은 용도지역 이용 상황이 같고 소유권 변동 일자가 가장 최근입니다. 2020년 1월 21일.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그 시장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거래가 아닐까. 이것이 어떤 거래라면 정상적인 거래라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상 거래가일까를 서로 비교해보면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세로 한 면 가는 좁은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가는 통행이 가능하다.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형은 평지, 평평하고 자류형의 토지다. 자류형이란 도로가 있으면 입구보다는 뒤에가 넓은 이런 자류 형태의 그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건물 보면 이종 근린생활시설 여기 또 다 같죠. 이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일반 철골 구조 이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붕 약 9.45m의 높이. 자, 이 높이가 우리 본권 경매 대상 물건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높이가 높음으로 인해서 건축 단가도 올라가고 뭔가 공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자, 여기 보시면 약간의 차이는 여기는 2층이라는 겁니다. 1층이 아니라 2층. 대지 면적은 174평으로 조금 더 크고 건축 면적은 94평. 그런데 연면적이 135평이다. 자, 이 말은 건물 바닥이 94평인데 전체 면적은 135다. 자, 그러면 한 41평 정도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2층에 이렇게 41평 정도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만큼 더 쓰고 사무실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조금 더 활용도가 높고 요만큼의 어떤 건축 비용도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 보시면 두 번째 사례도 인근에 있습니다. 강서구 대지일동 3681-7번지. 토지는 150평. 그리고 대지,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것까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 이용 상황은 단독이다. 단독 주택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장이죠. 뭔가 표기에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그 정상적인 어떤 그 매매로서 소유권 이전 되었고 세로 한 면에 통행이 가능하고 평지고 사다리형이다. 사다리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이라는 거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 사다리형 꼴의 어떤 토지 모양이다. 건물 보시면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독이라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장인데 이용 상황은 공장입니다. 이종 근린생활시설 똑같습니다. 일반 철골 구조로 기타 지붕 9.5m 높이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지상 1층 그 대지 면적은 150평 건축 면적은 60평 연면적도 60평 즉 150평의 땅에 60평 정도의 건물이 앉아 있습니다. 바닥 면적도 60평 연면적도 60평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교 사례, 사례 1과 사례 2. 자, 다시 내려가면 사례 1이 이겁니다. 2021년.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이것이 2번입니다. 본건은 여기 있습니다. 이 지리적 거리 가깝고 이용 상황도 같고 용도 지역도 같으며 실제 그 수요와 수요자가 어느 정도 대체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자, 이 두 건의 최근의 거래된 가격 그리고 이 물건의 가격과 함께 이 물건의 토지 건물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이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이 두 건을 선택했고 이러한 물건을 분석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시간이 14분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건과 비교 분석에서 최종 가치 판단 그리고 낙찰가 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